자, 지금 보시면은 일정한 선이 밑에 그려져 있고요. 요거는 이 선보다 가장 가는 걸로 와이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에 있는 대교인데요. 여기 라인 하나를 이렇게 그린 거였고요. 인접한 곳에다가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사이는 블렌드로 블렌드 툴, 블렌드 메뉴로 얘네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묘사를 해보고, 자, 이 선을 이거는 이제 잠궈 놓은 상태고요. 요 세그먼트 툴로 그려놓은 선을 컨트롤 C, 그리고 이 선을요 바로 복사하자마자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데다가 복사했다는 건 편집으로는 카피했다는 뜻이죠. 붙이실 때는 요거 내가 생각한 가장 맨 앞부분에 같은 좌표, 같은 위치에 붙인다는 걸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컨트롤 F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표시 안 나죠? 표시 안 나는데 여기 세그먼트 시작과 끝나는 부분, 특히 끝나는 부분에 있는 이 점을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동해 주시면, 이건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점은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제가 요 정도까지만 글쎄요, 안전을 위해서 요 정도까지 와이어가 그려진 걸로 한번 대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요렇게 한번 묘사를 해보시고요. 물론 이제 여기 보이는 라인이 또 꼼꼼하게 보이는 걸 원하신다면은 약간 위치를 좀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가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여기 지금 이제 잠겼던 애들을 풀어줘야 되겠죠. 컨트롤 알트 2. 잠깐만. 요거는 제가 그룹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굵은 선들. 컨트롤 2 잠궈 보겠고. 얘네들이요, 저는 여기 뾰족한 걸 좀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감춰가지고 이렇게 어때? 잠깐만요. 뭐 요렇게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잠겨 있기 때문에 하얀 화살표 A 누르면 영문키, 여기 동일한 곳에 같이 있으니까 조금만 내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점을 내리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블렌드 툴을 이용할 건데요. 블렌드 툴보다는 메뉴를 이용할게요. 이 선이 너무 가늘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중에 저는 추천해드리는 단축키는 오브젝트 메뉴에 무지 메뉴 많죠. 여기 이 중에 보면은 블렌드라고 있어요. 블렌드 모드가 아닙니다. 블렌드 만들어 컨트롤 알트 B, 아니면 알트 컨트롤 B, 뭐 순서야 상관없고요. 예, 어쨌든 캡 컨트롤 알트 B,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걸 딱 눌러주고, 기본이 이제 한 가닥 사이에 들어갔죠. 뼈대 보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Y. 분명히 여기 보시면은 어느 한 단계만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친구가 블렌드로 표현한, 블렌드 메이크로 표현한 애들이고요. 블렌드 메이크로 했다면은 이제 블렌드 옵션을 통해서 얘네들 수정해 주는데, 여기 얘네들이 한 단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툴로 가서, 블렌드는 참 묘해요. 만들 때는 메이크로 컨트롤 알트 B로 해주지만 옵션까지 찾아가서 블렌드 옵션을 찾아간다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들 때는 블렌드의 메이크 컨트롤 알트 B고, 옵션을 바꿀 때는 이 블렌드 툴을 현재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옵션 보기가 더 빨라요. 그래서 묘하게도 메뉴로 만들고 툴로 옵션을 많이 봅니다. 부드러운 컬러인데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선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얘가 이제 이럴 때는 스텝 자리로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스페이싱을 한 단계로 되어 있는 걸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만약에 10단계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 사이에 총 12개의 선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묘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봐봐.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애 나오라고 한다면 아마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블렌드가 아니면 표현을 못 해줄 거예요. 예, 미리 보기 하신 대로 옵션을 보시면서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언제든 각각의 애들을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애들은 허상이에요. 예, 허상입니다. 허상. 예, 안 잡힙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보기를 보셔도 확실히 보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Y로 눌렀다. 다시 컨트롤 Y로 그래픽 유저 보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 진짜 보시죠. 예, 그죠? 언제든지 단계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별적인 선들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점 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또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리플렉트를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렉트를 이용해서 현재 이렇게 전체 덩어리를 검은 화살표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교각에 여기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부분을 슬쩍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이 배꼽처럼 검은색 X가 보일 거예요. 이때 리플렉트의 Alt 키를 툴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툴 Alt 키를 누르면서 여기다가 여기 점점점점 옵션 보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리플렉트가 나타나는데 미리 보기와 함께 반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 반전. 수평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수평이라고 안 부르고 여기서는 버티칼로 세모가 세모를 보고 있는 형상인데 아까 중심이 아까 클릭했던 지점이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카피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OK를 누르면 반전된 모양, 반사된 모양을 보게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묘사한 거기 때문에 와우, 멋있는데. 근데 간격이 좀 떨어져야 되겠네요. 이 사이는. 필요한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교각과 교각 사이가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여기까지는 묘사를 해봤고요. 자, 일단은 느낌까지 좀 알아보셨으면은 잠깐 감춰 볼게요. 왜요? 얘네들을 잠금을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단 잠금을 풀어주고 컨트롤 알트 2 예,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 여기 교각이 옆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느낌 봤죠? 일단은 요 두 덩어리는 그룹을 좀 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미리 떨어뜨려 놓으시고 애들 구조만 기둥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요것만 조금 수정해 주면은 부산대교에 이런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장면을 약간 유사하게 한번 묘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세이브. 자,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은 이제 얘네들 구성 요소는 잘 들어갔는데 다리가 좀 받쳐주지 못하네요. 하지만 문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방해가 되는 요소들 중에 이 와이어들은 컨트롤 2로 락을 걸어보고요. 이 그룹 있잖아요. 여러분 그룹은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이제 라인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룹은 선택했을 때 하나처럼 보이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해 주면 그룹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룹 이렇게 설명 속에 설명 레이어에 있는 그룹이다. 그냥 이 자체를 이 안에서도 잠그기 가능하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부분적인 이동도 가능합니다. 우리까지 얘는 잠궈 놨었네.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 하나씩 옆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빨리 갑니다. 한 5배 정도는 빨라요. 근처에 왔을 때는 멈춰보고요. 자, 그룹 안에서도 잠그기가 돼요. 그래서 이쪽 점 잡고 다른 애들은 전혀 안 잡히고 이 그룹인 라인들 사이만 잡히기 때문에 여기 안 잡히거든요. 역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잡아 빼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룹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은 아니요, 여기 조금 늘려줘야 되겠네요. 균형이 좀 안 됐네요. 이 라인도 원래 리플렉트를 해서 표현하면 좋은데 부산 이 대교를 좀 흉내내다 보니까 더블 클릭 나가면 그룹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됐네요.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봤는데 예.
자, 무슨 CAD 작업한 것 같이 보이죠? 네, 뭐 기둥과 이 사이사이를 요 옆에서 보는 시선으로 한번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완벽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컨트롤 G, 부룹, 두덩이긴 하지만 부룹이 된 겁니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꼭 속성을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요,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으면은 작은 버전, 큰 버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컨트롤 K라는 속성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거기에 제너럴이라고 해서 포토샵과 함께 이 프리퍼런스의 제너럴로 들어가는 단축키, 숏컷이 바로 컨트롤 K입니다. 특히 제너럴 자리에 보시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완성된 애들은 코너라던가 아니면 선의 테두리, 두께죠. 웨이트라고 하죠. 선의 두께가 크든 작든 거기에 맞게 비례에 맞게 비율에 맞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 옵션이 꼭 필요로 합니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요. 필히 체크해 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왜? 자, 이렇게 선택해서 뭐 글쎄요, 이 다리를 좀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멀리 있는 저 다리처럼 보이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 설정이 말이에요. 이 설정을 꺼놓고 하시게 되면은 의외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큰 대교인데 크기 늘려봐. 아니 잠깐만, 어떻게 선의 두께가 똑같냐? 앞에 있는 원근법에 따라서 앞에 있는 애는 크게 보여야 되고 작게 있는 애는 작게 보여야 되는데 선의 테두리가 그대로 본인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원근감이 못 느껴지겠죠.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거는 선의 굵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크기, 스케일의 변화일 때는 꼭 필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옵션을 필히 누르셔야 돼요.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체크를 해서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비율에 맞게 알아서 줄여주기 때문에 테두리를 억지로 줄이거나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됐죠?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다리, 이건 먼 곳에 있는 다리, 저거는 더 멀리 있는 다리. 이게 완성되고 난 다음에 처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생각지도 않았던 두께랑 만나게 될 겁니다. 0.428 비율에 맞게 축척에 맞게 줄인 거기 때문에 선을 오리지널 실제 크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대교였습니다. 블렌드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만든 세이브. 자, 여기까지 부산 대교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